저게 껍질 묶어 그 위에 목에 걸고 물가에 마주 앉아 밤새 속삭였네. 시원한 파도 소리 시원한 바람 소리 여름밤은 깊어만 가고 잠은 오지 않네. 여러분, 비가 하염없이 내리고 있네요. 이 비가 그치면은 여름이 한 발 물러나고 가을이 성큼 살짝 다가오겠죠. 여기는 또 남부지방이니까 여름이 조금 길어요. 여러분, 살짝 다가올 거예요. 이미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온 가을을 느끼실 수 있죠. 열대야도 사라지고 조금 선선해졌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절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되게 참 대단하다. 옛날 분들의 어떤 그 음력 있죠. 음력 그 절기가 정말 신기하다.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우리도 음양오행 만물의 어떤 그 법칙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 계절 따라 건강관리나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옛말이 뭐 그런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. 뭐 그 말을 다 100% 믿어서도 안 되지만은 조금 지킬 거는 지키고 이렇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생활 속에 뭐 어떤 팁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보약은 뭐 여름에 먹지 않는다. 땀으로 다 빼버리니까 맞죠. 뭐 봄가을로 먹는다. 뭐 이런 것도 다 우리 옛날부터 다 있었단 말이잖아요. 그죠? 그런 거. 자, 여러분, 오늘 구독자 상담입니다. 자, 궁금하니 저는 31세의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. 우리 아들은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고 자신보다 서너 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둘이 사이에 교제를 반대한다고 합니다. 이유는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저께는 우리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자고 한다고 합니다. 아들의 여자친구는 울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오빠,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오빠가 조금 참고 잘 맞춰주었으면 좋겠어. 난 오빠 없이 살 수 없어. 사랑해. 제발 부탁해. 우리 아버지가 조금 무리하게 굴더라도 오빠가 좀 참아줘. 이렇게 애원을 한다고 합니다. 공공언니, 내가 엄마로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? 이럴 때. 여러분 속상하겠죠, 맞죠? 요즘 애를 다 한둘밖에 안 놓잖아요, 그죠? 그 따님이, 그 여친이 그 아버지에게 소중한 딸이듯이 이 아들도 이 엄마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이고, 그리고 뭐 밥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중산층 이상 되는 가정에서 애국계 회사에 다니면은 뭐 그렇게 여러분 나쁜 조건도 아닌데, 그렇다고 그 여친이랑 사귀었다고 해서 당장 결혼할 것도 아니는데 교제하는 것조차 그 아버지가 체크를 다 해가지고 간섭을 한다. 뭐 좋게 보면은 엄하고 뭐 보수적인 집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예의 없고 무례한 아버지죠, 그죠?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. 야, 그 여자 아버지 진짜 웃기네. 야, 아들 당장 때리쳐. 나 자존심 상해 죽겠어. 네가 뭐가 어땠어? 뭐 걔는 그렇게 대단하니 당장 때리쳐. 만나지 마.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, 그죠? 근데 저희 구독자님도 되게 현명하신 분이에요. 그럼요.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. 아들,
그래, 넌 어떡할 거야? 이렇게 물어봤대. 그러니까 아들이, 뭐 31가 여러분 뭘 알겠어요. 요즘 교육 시스템으로 치면은 뭐 공부하고 군에 갔다 오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애잖아요. 어머니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말을 했다니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?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 그래 일단 네가 그 아버지를 한번 만나보고 뭐 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되게 현명한 답을 하셨죠, 그죠? 잘하셨어요. 그 아버지가 딸에게 대기업 다니니까 안 돼, 사귀지 마 이러는 것처럼 내가 야 나 기분 나빠 죽겠어, 그 여자친구 그 여자애 치워,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똑같은 사람이겠죠, 그죠? 똑같은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 사귀고 안 사귀고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고 당장 직면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아버지가 아드님을 만나려고 하잖아요, 그죠? 그 상황 자체라는 거죠. 상황 자체. 두 사람은 사랑을 하고 있고 어쩌면은 결혼을 하자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그 어떤 무언의 약속이 있었겠죠, 그죠? 하지만 이 상황을 아드님이 슬기롭게 어떤 식으로든 그게 좋은 식으로든 뭐 이어가든 깨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 자체가 아드님에게는 좋은 어떤 사랑의 어떤 그 고난이라고 해야 되나, 역병이라고 해야 되나, 장애물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. 만약에 어떻게 잘 된다면은 그걸 극복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이고, 두 사람이 헤어진다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현명한 또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안목과 눈이 생기겠죠, 그죠? 안목이 생기겠죠, 그죠? 이럴 수 있어요. 여자가 울며불면서 오빠가 그냥 좀 많이 참아줬으면 좋겠어. 우리 아버지한테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. 이렇게 하면서 애원하는 여친의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조금 무례하더라도 아드님이 조금 맞출 수 있다면, 그것을 자신이 여친에 대한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, 아버지를 만나보니까 너무나 무례하다, 너무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,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여자와 교제를 해야 되겠냐, 난 그러고 싶지 않다,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,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관계를 깬다 할지라도 그것도 또 좋은 교훈이라는 거죠. 그것도 존중받아야 돼요.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상황 그 자체가 훗날 아드님에게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미루어 짐작해가지고 깊게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죠.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. 근데 어머니 걱정은 이런 거예요. 잘 돼도 걱정스럽다는 거예요. 그렇게 사사건건 다 간섭하는 집에 아들이 만약에 장가를 간다면은 나중에 시시콜콜 다 간섭할 수도 있는 거고, 혹은 그런 부정적인 아버지 밑에서 그 여자애가 조금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 거죠, 그죠? 어머니,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 가족이 그 여자친구 그 가족 분위기가 약간 엄하고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라고 해서 따님이 꼭 부정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. 어쩌면은 그 아버지의 말을 잘 따랐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남편 말도 순종을 하고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뭐 현모양처 타입이 될 수도 있는 거고, 혹은 또 아버지의 그런 권위적인 어떤 그런 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남편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그 가치 기준을 내세워 가지고 유연성이 없으면서 아드님을 또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. 사실은 그거는 확률적으로 50대 50이에요. 지금은 알 수 없어요.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. 알 수 없고 좀 더 사귀어 봐야 되겠죠. 좀 더 사귀어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 겉모습만 보고 잠시 몇 개월 봐가지고 그렇게는 몰라요. 그러니까 그 시간을 반드시 대입시켜야 된다. 그러니까 꼭 좋다 나쁘다는 아닐 수 있다.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긍정적이고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집안에서 밝게 긍정적으로 자란
여자애를 뭐 며느리로 삼고 싶다. 그 누구나 다 원하는 거잖아요. 그죠? 확률적으로 성격이 좋을 확률이 훨씬 높겠죠. 그렇지 않는 가정보다. 그죠? 확률적으로 높은 거지.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. 그냥 아드님을 한번 믿어보세요. 저 같으면 저도 어머니처럼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아들 그래 뭐 어떻게 할 거야. 아들 이렇게 말하겠죠. 어머니 사실 저도 혼란스러워요. 어떻게 해야 될지. 만나고 왔어요. 만나고 와가지고 아들이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때 아버지를 만나고 온 다음에 그 아들의 느낌, 그 상황, 그 처지를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보면은 대충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그 본인이 알 거란 말이에요. 그 느낌으로 알겠죠. 그때 엄마가 최대한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겠죠. 어머니 내가 그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버지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좀 참아야겠어요. 혹은 어머니 내가 만나보니까 이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사사건건 그 아버지가 우리 결혼 생활에 간섭을 될 것 같아요. 전 자신 없어요. 이렇든 저렇든 아드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. 그리고 그 경험은 그 어떤 경험보다 가치 있고 소중하고 교훈적이라는 거죠. 우리가 보통 대부분 부모가 모든 것을 간섭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,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권리,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렇죠?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집이 좀 엄했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아예 그 근방에도 못 가는 거예요. 제 권리는 없는 거예요. 부모님이 아니라 그러면은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선생님 그게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선생님이 뭐 군사부 일치에 이래갖고 선생님 말은 다 맞고 부모님 말은 다 맞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교육이. 우리 옛날 교육은 다 그랬어요. 다 맞는 거예요. 남의 말은 다 맞고 남 말은 다 맞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보면 아니라는 거죠. 부모 말도 틀린 게 있고 선생님 말도 틀린 게 있고 남편 말이 틀린 거 있고 친구 말도 틀린 거 있더라는 거죠. 그때 되게 가치관에 혼란이 와요. 혼란이 오고 되게 이렇게 힘들어지더라고요. 그때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되게 두렵고 이러니까 사람을 한동안 안 만났던 것 같아요. 좀 그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는 스타일은 아니었으니까 그런 어떤 혼란이 어떤 정체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최대한 저는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. 내가 만약에 아이를 키운다면 최대한 간섭하지 않겠다. 최대한 걔가 경험할 수 있는 권리를 나는 뺏지 않겠다. 걔에게 최대한 자유를 주겠다. 그리고 걔의 그 실패와 그 경험에서 오는 그 착오 있죠. 그 시행착오를 무조건 존중해 줘야겠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건 꼭 지켜야 된다고 맹세를 했던 사람이에요. 그리고 그걸 지켰어요. 그걸 지키고 아이한테 조금 걱정스럽고 내가 간섭을 하고 싶을 때는 한 발 두 발 더 물러나 버려요. 그렇지만 부모니까 보이잖아요. 그죠? 그럴 때는 차라리 눈을 감아 버려요. 눈을 감고 돌아서 버려요. 왜?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고 싶으니까. 근데 그렇게 쭉 키우고 나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힘든 게 한 개도 없어요. 자신이 알아서 자신의 일을 너무 잘하니까 차근차근 자기가 잘해. 그리고 왜 자기가 그 일을 결정했고 왜 선택했는지 설명을 딱 들으면 그 선택이 너무 현명한 거예요. 그리고 때로는 그 선택이 현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. 그때 내 선택이 틀렸다. 왜 틀렸는지 이렇게 아는 거죠. 그리고 그걸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. 존중하라. 그리고 깊이 알려고 하지 마라. 그냥 17세 이상이 되면은 항상 넌 어떻게 하고 싶니? 하지만 경우의 수를 보여줄 수는 있겠죠. 그죠? 이런 경우의 수가 있어. 이렇게 있으니까 네가 잘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지 무조건 안 된다, 노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렇게 매사에 사사건건 부모로부터 그런 간섭을 받게 되면은 정말 나중에 주체적으로 살 수 없고
본인의 가치 판단 기준이 흐려지면서 남한테 타인에게 호구가 될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. 힘들어요. 그래서 조금 어설프더라도 왜 여러분 아이가 걸음을 걷기 위해서 수천 번을 넘어지고 난 다음에 아이가 걸음을 걷잖아요. 엄마라는 단어를 내뱉기 위해서 5천 번을 여러분 말을 한 다음에 엄마라는 단어를 내뱉는다고 하잖아요. 그거와 똑같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없이 없이 그 한다는 거 있죠. 그거는 여러분 아이에게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유를 박탈하는 거야. 똑같다.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엄마라는 단어를 이렇게 수천 번 한 다음에 빌어서 엄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자신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지만 주체적으로 진정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머니의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되게 현명하신 분 같고, 그리고 아들 앞에서 그 여자친구 집안의 아버지나 그 여자친구를 비난하지 않은 것은 정말 그 품위 있는 행동입니다. 욕할 필요 없어요. 욕할 필요 없고 그냥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.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은 반드시 아드님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겁니다. 그리고 미루어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딸이 별로일 거다, 막 그런 것도 섣부른 판단일 수 있어요. 꼭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. 그걸 또 경험으로 또 좋은 품성을 가질 수 있는 거고, 좋은 부모 밑에서 그 성장했지만은 또 그렇지 않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도 있으니까 어떤 결론도 섣불리 내지 마시고 그냥 아드님을 믿어보세요. 그냥 아들 난 너를 믿어. 너의 선택을 믿어. 넌 어떻게 하고 싶니?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. 지금 당장 결혼하는 문제도 아니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남잖아요. 많이 있으니까 굳이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하시는 그 행동처럼 나도 그냥 막 그렇게 뭐 열을 내면서 뭐 되니 안 되니 그런 말은 사실은 불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. 잘하셨어요. 저와 생각이 얼추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. 아셨죠?